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리그로 꼽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전술가로 평가받고 있는 스페인 출신의 안도니 이라올라 본머스 감독이 토트넘과의 경기 2대2 무승부 이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국 정론지인 텔레그래프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또 한 번 경기 운영에 실패를 하면서 이 경기 비길 자격이 없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슈퍼스타다운 모습으로 활약하면서 토트넘을 구해냈다라고 헤드라인을 썼는데요. 영국 내 올해 스포츠 신문으로 매년 선정되고 있는 공신력 1티어의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현장 취재 리포트 기사 전체 내용과 이라올라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보낸 찬사 인터뷰를 풀버전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라올라 본머스 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영국 공영방송 BBC 매치 오브 더 데이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통한 경기 논평인데요. 이번 경기는 우리가 이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더 효율적이어야 했습니다라면서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또 한 번 우리가 결정을 짓지 못했다고 아쉬워했어요. 반성하는 모습이죠. 올 시즌이 끝났을 때의 성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잘하는 경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기력이 좋다는 것에 자위하지 말고 실제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역시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우리가 경기를 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두 박스에서 공격할 때는 해결 능력, 수비할 때는 견고함, 이 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야 했는데 그 점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경기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토트넘이 우리보다 더 클리니컬했고 정확했고 효율적이었고 특히 영리했다, 스마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준비 과정, 우리의 전술적인 밀도 다 좋았지만 상대가 더 노련했고 특히 축구 지능에 있어서 앞선 면모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개별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잘 뛰었습니다. 운동량도 좋았고 그 적절한 체력을 적절한 시점에 잘 활용했는데 특히 압박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토트넘에게 발생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생긴 공간도 잘 공략했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득점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많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을 또 한 번 아쉬워했어요. 본머스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 경기를 잘하고 있고 잘 뛰고 있고 경기력도 좋지만 빅팀들, 큰 팀들이 가지고 있는 점들, 즉 경기 중에 놀라운 플레이, 어메이징한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법을 아는 게 부족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경기력이 안 좋아도 빅팀들은 이기는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나 역시 배워야 한다라고 역시나 남 탓이나 불운의 핑계를 대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야겠다라고 매우 성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토트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토트넘 안에서도 사실 손흥민 선수를 개별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후속 인터뷰 내용, 텔레그래프가 현장 취재하면서 이라올라 감독과 따로 대화를 나누며 들은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 내용은 저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토트넘이라는 팀에 당했다기보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감독 대결, 지략 대결에서 진 게 아니라 선수 싸움에서 조금 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코멘트들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실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강팀들과 싸우려면 더 나은 경쟁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 강팀이라는 게 지금 팀적으로는 본머스가 리그 순위도 높고 경기력도 좋고 여러모로 앞서 있지만 강팀에는 큰 선수들, 빅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경기 운영 측면에서 우리가 잘했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상대를 끝장내지 못했고 죽이지 못했고 상대가 추격 의지를 잃어버릴 수 있도록 창문을 끼얹지 못했고 반면 그들은 토트넘은 차이를 만들어낸 훌륭한 선수들, 위대한 선수들, 그레이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수가 누구냐? 후반에 들어온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였던 것이죠. 우리 팀 역시 존중받고 존경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빡빡하고 정말 치열하고 작은 것이 중요한 프리미어리그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서 차이가 갈리는 프리미어리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좋은 경기를 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경기를 마치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돌아갑니다. 토트넘 원정에서 비겼다라는 것은 본머스 입장에서 본머스의 구단 역사를 돌아본다면 나쁜 성과가 아닌데 마치 진 것 같은 기분으로 돌아가고 토트넘은 홈에서 본머스와 비겼는데 이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오늘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라올라 감독의 반응은 이 경기를 지켜본 모든 이들의 반응과 같습니다.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손흥민 Savages barely deserved draw for Spurs against Bournemouth.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를 상대한 토트넘이 비길 자격이 없었던 경기를 했지만 간신히 구해냈다. 침몰하는 토트넘, 승점을 얻을 자격이 없는 팀이었지만 손흥민 선수 덕분에 승점 1점이라도 건질 수 있었다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savage라는 단어가 구해냈다, 구조했다, 지켜냈다라는 것이고 barely deserved draw라는 표현이 비길 자격이 거의 없었다, 무승부라는 결과를 얻어낼 자격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인 것이죠. 기사 내용을 보시면 톰 깁스 기자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경기 전후 상황과 경기 후 인터뷰까지 진행한 생생한 현장에서 쓴 기사입니다. 그 내용 보시면 이 경기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감독직 유지가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이 있었다. 이날 경기 분위기 너무 수세에 몰렸고 참패까지 당할 수 있는 경기 내용이 전반전에 이어지니까 토트넘 홈팬들의 원성이 자자했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스타 파워가 그를 구해냈다. 토트넘도 구했지만 잘릴 위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He was rescued by the winning star power of 손흥민. 스타 파워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보이시죠? 손흥민 선수는 다른 토트넘의 팀 동료 선수들처럼 그 역시 사실은 rotten 시즌, 부진한 시즌, 약간 부패한, 좀 썩어 문드러진 듯한 시즌을 같이 보내고 있지만 이날 경기 벤치에서 나와서 자신이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에 스퍼스는 barely deserved draw, 자격이 거의 없었던 무승부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프타임 이후,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토트넘은 선수 교체를 다 내겠죠.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을 위한 로테이션의 일환이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토트넘의 경기력이 얼마나 처참하게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반전이었어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토트넘의 과거이자 현재인 손흥민, 그리고 미래인 루카스 베리발이 합류하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임프루브드, 나아졌다, 개선됐다라고 텔레그래프 기자도 논평했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코너킥으로 이어지게 된 자신의 날카로운 슈팅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었음에도 골포스트를 스쳐나가는 등 직접적인 공격 액션으로 추격 의지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에 희망을 준 선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선수 윌링데스, 손흥민 선수의 의지가 offered hope, 희망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하프타임이 됐을 때 토트넘 홈팬들이 토트넘 선수들, 토트넘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해 쏟아냈던 야유는 손흥민 선수의 등장과 함께 희망이 살아나자 Come on you Spurs, 힘내자, 가자 토트넘, 이런 응원 구호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면서 여전히 야유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응원하는 팬들도 쌍벽을 이룰 정도로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긍정적인 낙관론이 나오던 과정 속에 본머스가 또 한 번 달아나는 골을 넣자 다시 홈팬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회들을 손흥민 선수가 간신히 멱살 잡고 살렸는데 수비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VAR 심판인 앤디 메들리가 토트넘이 실점한 장면을 취소해주는 그런 행운이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토트넘이 야유를 받은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무리한 후방 빌드업,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고집 때문이었던 것을 텔레그래프도 이제 와서야 지적을 해요. 저희가 1년 전부터 지적을 했던 그 부분이죠. 페드로 포로가 41분 토트넘의 팀 전체 러시안 룰렛과 같았던 패스 게임에서 공을 빼앗기고 말았고, 그의 느슨했던 패스가 본머스의 유망한 역습 공격이자 득점으로 이어졌다. 밀로스 케르케지가 또한 60야드나 전진하면서 빈 공간으로 달려가 백포스트를 향해 악마 같은 크로스를 올렸을 때 케빈 단소를 제치고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들어간 마커스 테버니어가 제드 스펜스까지 떨궈내면서 때린 슈팅이 비카리오를 뚫고 추가골로 이어지기도 했죠. 인내심이 떨어진 홈관중들이 토트넘 선수단을 향해, 홈팬들이 선수들을, 우리 선수들을 향해 큰 야유를 보낸 것은 정당한 수준이었다고 텔레그래프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 혼란한 경기에서 팀의 역할을 한탄하며 또 한 번 유체 이탈 화법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선수 탓을 하면서 동시에 이 경기를 되살린 이유를 자기 덕분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나마 양심적인 코멘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스스로 혼란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우리가 자초한 부분도 있었어요. 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패스할 때 정말 부주의했습니다. 그 덕분에 본머스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었고요. 0대2로 뒤져진 상황에서 특히 이런 분위기였다면 사실 경기를 쉽게 패배할 수 있었을 텐데, 내줄 수 있었을 텐데 선수들이 다시 경기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낸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려움도 선수들이 자초했지만 위기를 극복한 건 또 선수들이었다. 즉 교체 투입한 손흥민 선수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주역이었다라고 찬사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해결하지 못하는 토트넘의 문제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게 손흥민 선수예요. 텔레그래프는 본머스는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개입을 하기 전까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바꾼 거죠.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얻기 위해 플레이를 했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케파와의 1대1 상황, 이거 노린 거다. 페널티킥을 유도하려고 했다. 케파가 일부러 다이빙해서 공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희망을 준 거예요. 따라잡히기 위해서. 그러면서 공을 못 건드리게 골문에서 먼 쪽으로, 골문에 가까이 가야 슈팅을 할 수 있는데 페널티킥 유도가 목적이었으니까 먼 쪽으로 공을 싹 드래깅하면서 동작은 건드려라 나를, 그런 의도로 가진 거예요. 이 동작은 골로 가기 어려웠던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 좀 터무니없었지만 적절했다. 아주 좋은 판단이었다고 텔레그래프에서 이야기합니다. absurd and correct라는 아이러니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넨카로 페널티킥을 시도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대담한 움직임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토트넘 팀에게 자신감을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팀의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파넨카는 멋부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상대팀의 사기를 다운시키고 상대 골키퍼의 심리적 타격을 더욱더 크게 하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더 대단한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해 이라올라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우리가 오늘 토트넘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손흥민 선수에게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기 승점 2점을 잃은 경기였다. 비긴 것이 패배와 가깝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철학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 think Son is very smart. 이 장면은 사실 득점으로 연결할 수 없었던 기회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축구 지능과 두뇌 플레이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득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시간을 벌어들이면서 케파의 접촉, 케파가 나를 넘어뜨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상황을 손흥민 선수가 아주 잘 운영한 겁니다. He managed it. 케파가 실수하고 케파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케파가 실수하도록 만든 것이다라고 손흥민 선수를 칭찬한 거예요.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는 지금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 많은 선수들이 이적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라올라 감독 본인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경우 토트넘 후임 감독 1순위로 꼽히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질문들을 받고 나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올 시즌을 잘 마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즉답을 피했어요. 한편 텔레그래프 역시 손흥민 선수의 이 대단했던 페널티킥 동점골, 손흥민 스타일의 파넨카에 대해서 칭찬했는데요. 토트넘의 페널티킥 상황을 실황 중계하면서 박스 왼쪽에서 케파를 향해 쇄도하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나서 접촉을 느끼자마자 쓰러졌고, 살짝 부드러운 약한 터치였지만 명확하게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페널티킥이었다고 인정했고, 솔란키가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건네줬을 때 약간은 낯선 딩크 슈팅, 살짝 뛰어올리는 느린 슈팅으로 케파를 따돌리고 그의 타이밍을 빼앗고 속이고 본머스의 리드도 빼앗아 왔다. 일반적인 파네카 킥처럼 높이가 높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스타일로 제 역할을 잘 해냈다라고 손흥민 선수의 독창성을 칭찬했습니다. 이 독창성에 대해서는 리버풀 레전드 출신의 프리미어리그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제이미 캐러거도 손흥민 선수가 쿨리 디스패치드, 너무나 냉정하게 이건 공을 이동시켰다, 전달했다, 골문 안으로 보냈다, 슈팅도 패스도 아닌 독특한 킥이었다. 이거 파넨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확히 어떤 킥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의 골이, 손흥민 선수의 이 플레이가 토트넘 홈팬들이 토트넘 선수들을 보면서 야유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생기가 넘치게 얼라이브,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달에 오랜만에 한국으로 와서 우리 안방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3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5만, 3월 25일 화요일 저녁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7, 8차전 경기를 치르고, 이 두 경기 결과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데요. 캡틴 손흥민 선수도 이번 대표팀 명단에 소집이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바로 오늘 28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고, 새로운 얼굴도 눈에 띄는데요. 공격진의 오세훈, 오현규, 주민규 선수가 그대로 뽑혔고, 미드필드 라인은
박용호 선수 외에 유럽파 배준호, 백승호, 신성, 양민혁, 또 최근 셀틱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양현준, 스완지시티에서 데뷔골을 넣은 엄지성 선수와 파리의 이강인, 페노르트의 황인범, 마인츠의 이재성, 부상에서 회복한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뽑혔고, 이동경 선수가 다시 대표팀에 돌아왔고, 중동에서 뛰고 있는 원두재 선수도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를 했고, 수비 라인은 권경원, 김민재, 박승욱, 서령우, 이태석, 정승현, 조유민, 새롭게 풀백 조현택 선수, 대구의 황재원 선수가 선발됐고요. 골키퍼는 조현우 선수를 중심으로 김동헌 선수가 새로 발탁됐고, 대전에 이창근 선수도 발탁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토트넘에서 강행군 일정을 보내기도 했고 출전 시간이 조절되고 있는데, 명단 발표 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 관리에 대해 언제라도 가능하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출전 시간이 토트넘에서 줄어들었고 득점도 줄어들었지만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해왔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면서 대표팀에 오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소통해서 결정하겠다, 손흥민 선수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하겠다라고 했고, 경험이 충분한 선수이니까 스스로 잘 관리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와서 잘 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이번 달 손흥민 선수의 일정, 이어지는 경기는 3월 14일 금요일 새벽 5시 아제트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두 골 차로 이겨야 8강에 오를 수 있는 경기고요. 3월 16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는 풀럼과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3월 A매치 오만 요르단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 티켓 예매 일정도 오픈이 됐습니다. 일반 예매는 3월 11일 화요일 저녁 8시 오만전, 3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요르단전 티켓 예매가 플레이 KFA 사이트에서 오픈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 한국 대표팀의 경기 일정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 분석과 다양한 해외 반응 영상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